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경험하고 있네요. 우리 아마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2단계여서 비대면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주차 우리 오프라인에서 지난주 학교 나와서 학습한 학생들은 규칙성을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에는 제가 규칙성까지는 올려놨는데 규칙성이 또 다행히도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가 음성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음성 녹화 안 된 게 올라가져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 13주차로 규칙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개요는 규칙성은 패턴이죠. 그래서 패턴의 중요성, 패턴의 원리, 패턴 활동의 양성과 유형, 그 다음에 패턴의 교수 전략. 그래서 학습 목표는 수의 체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규칙성을 알고, 그러니까 규칙성을 알고. 근데 이런 규칙성은 수의 체계인 거죠. 그래서 수의 체계를 이해하는 규칙성을 알고 교수 전략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패턴의 중요성, 패턴이 규칙성이죠. 그래서 규칙성이란 어떠한 기본 단위가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따질 때는 그렇고 하루를 따질 때는 크게 아침, 점심, 저녁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순환, 달의 모양의 변화, 일주일의 반복, 그쵸? 일주일을 하루로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면 일주일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반복이죠. 그리고 예술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통 문양이라든지 특히 현대 예술 작품에서 패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숫자에서도 보면 한 자릿수 에서 두 자릿수로 갈 때 1부터 9까지, 0까지 반복되죠. 세 자릿수 반복. 수학적인 공식은 패턴이죠.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악 안에서 그 박자. 그 음악 안에서는 그 박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박자, 리듬의 반복. 그래서 패턴은 중요한 문제 해결 전략이고 일반화 형성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패턴 이해 능력의 발달 단계를 보면 1수준 패턴은 인식 이전 단계,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구체적 언어적으로 표상하지 못하는 단계를 말해요. 아직 패턴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이 수준에 와서 패턴 단순 인식 및 따라하기 단계, 따라하기 정도를 통해서 패턴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순 인식, 예시로 보여주는 규칙을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 나열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해요. 3수준은 패턴 구성 및 전위 출현 단계인데요. 패턴을 여러 방식으로 놓아보고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리고 4수준은 패턴 구성 및 전위 단계인데요. 자발적으로 패턴을 새롭게 구성하며 구체물에서 영상적 표상으로 또는 영상적에서 상징적 패턴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차원의 단계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패턴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수의 체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요. 수의 신비감을 제공하고요. 유아가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패턴이고 규칙성인 거죠. 그리고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의 규칙성. 그래서 다가올 계절,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봄이면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잘 자라서 가을쯤이면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
이런 거 알듯이 다가올 계절 날씨의 변화를 예측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주어진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까미 이론에서 보면 패턴 이론을 살펴보면 까미 이론, 겔만 이론 이렇게 볼 거예요. 까미 이론에서 보면 패턴에 대한 이해는 수세기의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단순한 지각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겔만의 이론은 패턴 인식은 수세기 기술 습득을 토대로 발달된다. 까미는 수세기의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이제 단순한 지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단순히 본 거에 의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오고 이거 다음에 이거 온다라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패턴이고 겔만은 아니다. 수세기의 기술을 습득을 토대로 해서 패턴은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 시작 전부터 주변의 사물과 신체 활동을 통해 규칙성을 인식하는 걸 보면 조금 더 까미 이론에 가깝죠. 그쵸? 그래서 아주 어린 유아도 반복적인 리듬과 노래를 학습하면서 패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 등을 인식하면서 규칙성 개념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숫자 패턴보다 실물, 신체, 패턴 카드 등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초등 시기는 수를 이용한 패턴이 바람직합니다. 패턴의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규칙성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설명을 통해 유아의 일반화 능력을 기르고 서로 다른 상황이 수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패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패턴은 수량적일 수도 있고 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비수량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 소리,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의 구체적인 원리를 보면 패턴은 세 가지 일반적 유형이 있는데요. 반복 패턴, 기본 단위가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증가 패턴, 기본 단위가 다음 패턴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XY가 기본 단위이고요. 이 기본 XY가 기본 단위가 되어서 Y가 증가하는 거죠. 다음 패턴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의 예였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XY가 XY가 기본 패턴. 그래서 XY가 기본 패턴으로서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하나씩 Y가 다음 패턴의 일부분으로 사용된다. 기본 단위가. 자, 그리고 관계 패턴. 관계성은 두 조합 간의 연관성이 미리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크레파스를 보면 한 상자에 크레파스가 10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로 만들면 한 상자에는 8개 들어있고 두 상자에는 16개 들어있고 세 상자에는 24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조합 간의 연관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 패턴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유아는 4가지 수준으로 패턴을 탐색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냥 인식해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거.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설명인데요. 패턴을 관찰하고 패턴 규칙을 말로 표현해요.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네. 이거 다음에 또 이거 나오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 모방 배열을 하고 패턴 이어나가기 하고 패턴 끼워 넣기. 중간에 비어졌을 때 패턴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패턴을 창조해내는 거죠. 자신의 패턴을 창조해 나간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서 구성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의 구체적 원리의 네 번째는 반복 패턴은 다양하여 난이도가 아주 다르죠.
굉장히 쉬운 패턴의 AP 뭐 AABB 이렇다면 어려운 패턴들은 ABB 뭐 ABCC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렵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패턴 활동의 양상과 유형. 먼저 패턴 활동의 양상을 보면 청각적, 시각적, 운동적 양상의 기본 단위를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낸 거. 청각적, 시각적,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거. 패턴은 생활 주변을 즐겁게 해주며 리듬을 통해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고요. 패턴 활동은 어떤 규칙, 즉 ABAB로 나간다든지 AAB, AAB 이렇게 나간다든지 ABB, ABB 또는 ABC, ABC 등 이렇게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거고요. 패턴 활동을 통해 유아가 ABAB, AAB, AAB 등 어떤 규칙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논리수학적인 사고력은 물론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다. 패턴 활동이요. 그래서 패턴은 유아에게 예측해 보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동화책을 보고도 반복되는 거에 보면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 계속 반복됐으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해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아에게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바깥놀이 활동에서 귀가 시간에 대집단 활동 등 일과 사진을 찍어서 패턴 활동을 당연히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표상 양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요. 표상 양식, 운동적 패턴이 있고 청각적 패턴이 있고 시각적 패턴이 있습니다. 운동적 패턴이라는 것은 동작을 통해 패턴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신체 표현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앉고 서고 또는 오른발 왼발 또는 도리도리 잼잼잼잼 도리도리 잼잼잼잼 도리도리 짝짝 우리 이게 더 많이 하는데 도리도리 짝짝 이렇게 패턴 운동적 패턴인 거죠. 고개를 돌리고 청각적 패턴 박자에 따라 노래하기 운율적 반응 능력 길러줄 수 있음 그리고 손뼉치기 응원하기 북치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 패턴, 시각을 통해 패턴을 찾는 건데요. 미술 구성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생성 방식에 의한 분리인데요. 반복 패턴, 246, 246, 246 이게 반복하는 거지. 증가 패턴 우리가 아까 봤어요.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이 쌍을 기준으로 두고 또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자연물, 관계 패턴은 두 개의 조합 간의 연관성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 크레파스 이야기를 들었죠. 크레파스 한 타스에 10개 들었으면 두 박스는 16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대칭 패턴 여기 있죠. 이것을 반으로 접어보면 이렇게 나눠서 반으로 접어보면 똑같이요. 대칭을 이루는 규칙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 패턴, 기본 단위가 회전하면서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이제 생성 방식에 의한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실물 패턴, 그 다음에 신체 패턴, 상징 패턴 이렇게 있는데요. 실물 패턴은 구체적인 물체로 규칙성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패턴 활동은 원리는 동일하지만 실물을 이용한 패턴이 유아에게 가장 쉽다. 이 실물 패턴. 아이들한테 원리는 패턴이라는 거 반복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아 시기에는 실물을 주는 것이 가장 쉽다. 그래서 실물 패턴의 다양한 변형은 단순해서 이제 확장하고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갈 때 아이들이 이제 그 패턴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체 패턴은 유아 자신으로 규칙성을 이제 만드는 거. 그리고 상징 패턴은 기호나 글자로 규칙성을 이제 만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실물 패턴, 신체 패턴, 상징 패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수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패턴 개념 지도부터 보면 일가를 통해 규칙성 개념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일상의 사건에서 패턴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패턴을 이용하여 일가를 구성하고 그래서 간식 메뉴 규칙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일가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식사하기 전에는 우리 뭐 하죠?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이런 거 패턴으로 할 수 있고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패턴 활동의 유형을 정하는 거죠. 실물 패턴으로, 유아는 실물 패턴이 가장 편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물 패턴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수를 포함하는 패턴으로 전개하고요. 처음 패턴은 이제 인식하면 패턴을 인식해서 표현 활동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익숙해진 후 패턴 이어나가기나 창조하기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과 문화를 연결하는 거죠. 패턴은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이라든지 인디언의 그 직조물이라든지 이렇게 패턴은 패턴을 있는 것이 예술품이 많은데 그런 예술품 중에서는 생활품 중에서는 문화적인 것들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패턴과 문화를 연결해서 교육하면 조금 더 아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을 통해 패턴을 찾아보기 이런 것들로 지도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 패턴을 제시해주고 유아에게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창의 만들어 보라는 것은 힘들고요. 이런 게 패턴이야. 반복되는 것도 패턴이야. 그래서 기본 패턴을 주고 모방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규칙성을 만들고 표현하도록 하는 거. 구슬의 모양과 색을 교대로 실에 끼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규칙성 만들도록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2개,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2개. 그리고 일정한 모양의 색종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붙여보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단순한 규칙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을 예측해보는 좋은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이제 교수 전략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여러 방법으로 패턴 활동을 이제 확장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물체의 패턴 경험을 그림 자료나 상징적 수준의 패턴 경험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를 포함한 패턴으로도 확장해 준다. 그리고 유아가 구성한 패턴을 관찰하고 패턴의 증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가역적인 사고인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 자, 그래서 규칙성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료를 보면요. 우리 길 가는 보도에 깔린 타일이나 욕실의 타일, 그리고 빨강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거, 신호등, 그리고 규칙적인 시각 패턴이 포함된 벽지, 포장지, 그 다음에 옷도 그렇게 패턴이 있는 옷이 있죠. 규칙성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교구, 예를 들자면 기술 깨기, 블록 맞추기, 순서대로 색칠하기 이런 것들이 규칙성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규칙성 활동의 예를 보면요. 첫 번째 패턴 인식하기, 패턴 복사하기, 패턴 이어가기, 패턴 끼워 넣기, 패턴 전이하기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패턴 인식하기. 패턴을 보고 같은 것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실 환경에서도 패턴이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패턴 인식하기. 그리고 패턴 복사하기. 따라 그리는 거죠. 똑같이 모방해 보는 거.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패턴 이어가기. 앞에 있는 패턴을 보고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 어떤 패턴이 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패턴 끼워넣기. 패턴 사이에 빠진 것이 있는 경우 패턴의 규칙성을 알고 빠진 곳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아는 건데요. 우리가 시 읽어줄 때 패턴 반복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넣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도 내가 생각하는 말도 넣게끔 하지만 반복되는 언어를 넣게끔 하잖아요. 예측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패턴 전 이야기, 패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알고 패턴을 다른 유형으로 이제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아 교사를 위한 교사 학습 방법의 팁은요. 유아들에게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성을 찾아보게 하는 거, 종이 퀼트 작품을 패턴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거, 의성어와 의태어가 패턴으로 제시되는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가 패턴으로 제시되는 활동 예시 제가 또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각이불이 있어요. 조각이불이라는 책인데요. 조각이불을 패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인데요. 그러니까 동화책 읽어보고 그거에 걸맞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패턴 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곰사냥을 떠나자인데요. 이제 이 그림책을 간단하게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요. 이 그림책이 왜 패턴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획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런 활동, 이런 책을 읽어주고 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예측해 보게끔 하는 것이 패턴 활동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곰사냥을 떠나자. 한번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